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간은 경력 개발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너럴리스트에 대해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라 함은 여러 가지 영역에 두루두루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용어로는 이제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 같이 이제는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제너럴리스트가 이제는 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자신이 속해져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만 그 직무만 열심히 해서 잘 안다면은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조직이 원하는 만큼의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그러니까 회사가 전사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직무가 이 전사적인 입장에서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은 자신한테도 경력 개발에 좋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제가 크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회계입니다. 그 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기업은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을 이제는 나름대로의 경제 언어로 풀어 쓴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를 안다는 것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회계를 뽑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라 함은 이제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재무제표 외에도 각 기업마다 이제는 각각의 스타일의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가 회계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관리 회계는 대충 어느 정도 정의는 좀 알고 있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자신이 속한 조직이 가령 그러니까는 상장된 회사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상장된 회사는 재무제표를 발행을 하고 그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는 이제는 외부에 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읽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회계를 알아야 하고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읽어서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읽음으로써 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내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하루하루가 좀 불안한 회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상식적으로 저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계를 익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회계 원리를 듣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 회계 등을 이제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재무제표 한 권으로 이해하기, 또는 회계 천재 무슨 대리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가볍게 책 한 권, 두 권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에도 회계 관련돼 가지고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제 요지는 뭐냐면은 첫째는 저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고, 둘째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회계는 이제 매니지럴 어카운팅인데 관리회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은 좀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회사에 돌아가는 운영 지침,
오퍼레이션 매뉴얼이라고도 하고 또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퀄리티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는 관련 지침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는 회사마다 붙인 용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제는 기업이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오퍼레이션을 절차로서 풀어서 나온 매뉴얼이 바로 이제는 오퍼레이션 매뉴얼 또는 이제 퀄리티 매뉴얼인데, 이거를 이제는 이해할 줄 알고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퀄리티 매뉴얼을,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기업의 퀄리티 매뉴얼을 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스타일, 그 기업이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자신이 속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퀄리티 어셔런스가 품질 쪽에 관련돼 가지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은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품질 표준 절차를 ISO 9001을 기준으로 토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퀄리티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ISO 9001을 숙지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제는 그 분량이 많지도 않고 보시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이제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제 제조업체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회사에 있는 직원이 가령 회계일 수도 있고, 무슨 구매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고, 담당 프로세스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무슨 품질 관리 쪽일 수도 있는데, 그 어디에 속했던 간에 반도체 공정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은 아셔야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왜냐면은 반도체 공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그걸 봄으로써 자신이 속한 분야가 이 큰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 KPI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이런 식으로 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큰 그림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 프로젝트 조직,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건설업체 같은 경우들,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 같은 경우들, 또는 플랜트 건설하는 업체 같은 경우, 또는 조선소 같은 경우들은 제조업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그런 데서는 제가 이제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을 쌓는 겁니다. 이게 꼭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그 사업부, 한국말로 치면 사업부인데, 사업부 소속이 되어야지만 이제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체가 전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도 관련된 서적들이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PMI라고 국제 이제는 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을 좀 표준화시키려고 정리해 놓은 기구가 있는데, 그 PMI에서 발행한 PM복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PM복을 기준으로 토대로 만드는 조직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이제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굴러가는 데 대해서는 뭐 아시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데 이제는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만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 또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적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는 그나마 가장 공통적으로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